의원님 오라고 전화. 네. 입에서 그냥 그런 사람 나왔어. 왜 그런 거야? 교수님들이랑 박사님들 먼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 오늘 설명의 순서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진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용석 광역시장님, 김우식 전남도청 보건대책위 상임 공동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고, 그 후에 김성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관리과장의 보건사업 추진경과보고, 그리고 김재형 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연구원의 연구원장님인 이제 연구진 소개와 연구계획 발표,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제37주년이 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남도청 보건 문제를 광주시와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책위와 함께 보건협의회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 과정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오늘 발표가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전남도청 보건주공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어려운 난관을 딛고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민주화운동연구원에서 두 번의 유차를 거치고 나서 세 번째 지금 수의계약으로 단독 신청을 해서 이번에 발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지난 17년 10월 1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광역시 도청보건대책위간 공동협의체로서 옛 도청보건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이어 17년 12월에 보건사업 추진경과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대시민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18년 1월 25일에 도청보건기본계획 연구응역 입찰 공고를 했지만 유찰되었고, 3월 8일에 재입찰 공고 역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그 결과 18년 7월 말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도청보건
기본계획 연구 용역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적격 심사를 거쳐 18년 8월 17일 계약을 체결하고 19년 2월 12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건축학 분야의 교수님 연구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동 연구진은 2명인데 한 분은 지금 일본에 가 계십니다. 신홍주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신홍주 교수님은 정말 발목 아주 굵직한 각종 문화재, 사적지 이런 복원에 관한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건축 연구팀은 우리 6개 동에 대한 건물의 현황을 신축에서부터 최근 리모델링 되기까지의 현황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건축 자료가 수집되면은 기초 도면에다가 이런 자료들을 연결시켜서 1980년 5월 27일 그때 이 건축물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과학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노영기 교수님 소개합니다. 우리 노영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두 분은 5.18, 5월 항쟁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 이런 분야에 관해서 다양한 실적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쪽 우리 인문학 분야는 1980년 5월 항쟁 기간 동안에 이 건물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건물의 각 방별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것들을 전부 일자별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학 분야와 인문학 분야의 이런 이제 작업들이 종료되면은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기본 구상을 하게 되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광주와 또 5.18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곳 도청은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갈등들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아직도 잔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갈등들로 인해서 행여 도청 복원 사업이 지체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면은 이 도청은 또 하나의 큰 아픔을 간직하게 된다는 것을 꼭 좀 함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정신의 대표적인 정신이 대동단결입니다. 이제 도청 복원 사업은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 대동정신의 대동단결의 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복원할 대상 건물은 이렇게 됩니다. 도청 본관, 도청 별관, 자 그리고 도청 회의실, 그 뒤에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그리고 상무관. 그래서 이 내부를 1980년 5월 상황으로 복원시키고, 그리고 도청 본관과 도청 회의실 사이의 연결 통로, 그리고 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의 연결 통로, 또 별관과의 연결 통로, 그리고 경찰청 본관과 경찰청 민원실 사이의 연결 통로 이런 것들도 전부 복원하게 됩니다. 시간적 범위는 복원의 시점은 1980년 5월 항쟁 기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1980년 5월 27일 그날이 복원 시점이고 이 시기의 건축물로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적 범위는 저희들이 이제 도청 본관을 비롯해서 이쪽 6개도 건물에 대한 세세한 연역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당시에 1980년 5월 상황의 건축물에다가 여기에 5.18 관련된 사건들을 함께 적용시켜서 공간화시키고, 그래서 이에 따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내용적 범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사업 수행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 등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그리고 공간 재구성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980년 5월 당시에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저희 사업 수행 목표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남도청 이론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조명을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전남도청 등 지금 6개 동 건물에 대한 고유의 그 역사성을 세밀하게 신축에서부터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되고 최근에 리모델링되는 이런 과정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980년 5월 항쟁은 이곳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분수대 그리고 금남로, 충장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도청 일대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명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5.18 10일 기간 동안에 이 6개 동 건물 내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것들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역사적 의미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계엄군이 퇴각한 5월 20일 이후부터 5월 27일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이곳 도청 건물 6개 동 건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 수행 대상 건물은 총 6개 동인데 먼저 전남도청 본관입니다. 여기는 등록문화재로 현재 지정되어 있고 신축할 때는 원래 2층이었는데 60년대 후반에 3층으로 증축됐습니다. 5월 당시에는 계엄군이 퇴각한 5월 22일부터 시민군 본부이자 상황실로 사용된 곳입니다. 또 전남도청 회의실은 유형문화재 6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32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0년 5월 당시 시민군들이 식사하고 휴식하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업 수행할 복원해 낼 건물은 성무관입니다. 성무관은 1960년대 후반에 신축이 됐는데 1980년 5월 당시 수많은 주검들을 임시로 안치한 장소입니다. 다음 이제 경찰청 본관인데요. 여기는 1960년대 후반에 신축이 됐습니다. 원래는 지상 3층 구조로 신축이 됐었는데 현재 리모델링으로 3층을 하나로 통합한 상태이고 구조 안전성을 위해서 철골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남경찰청 민원실인데 여기는 1940년대 신축이 됐습니다. 신축할 때는 2층 구조였는데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으로 지금 현재 한 층으로 통합된 상태로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철골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남도청 별관입니다. 여기는 1960년대 후반에 2층 구조로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970년대 3, 4층으로 증축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6개 동에 대한 이제 건물들을 저희들이 이제 복원을 하게 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단계별 주요 업무들은 맨 처음에 건축물의 현황을 세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사건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은 복원을 위한 기본 구상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복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의 주안점으로서요.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전남도청 복원과 관련해서 수많은 논란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6개 동을 왜 복원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을 가장 주안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공개를 하고 오늘 저희들이 대국민 설명회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중간 보고나 최종 보고회 이럴 때도 시민 기방을 통해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건축물에 대한 세세한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6개 동에 대한 건물의 그 연역을 세세하게 살펴보는데 어떤 계획하에서 이 건물이 신축이 됐고 설계가 됐고 시공, 준공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됐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사 분석해서 표로 이렇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6개 동에 대한 건물의 신축 시점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각 건물별로 여러 가지 증개축이 부분별로 있었고 수기도 부분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시 한번 세세하게 조사 분석해서 1980년 건물의 원형 고찰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6개 동에 대한 건물을 전부 시대순으로 1930년대, 40년대, 60년대, 80년대, 2000년대 최근 리모델링 되는 이 과정까지 시대순으로 전부 구분해서 양상을 이렇게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계획입니다. 이런 건축물에 대한 이제 현황 분석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5.18 5월 항쟁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6개 동 건물에서 다양한 주요 세력들이 점유를 했는데요. 공무원이랄지 수습위원회랄지 시민군이랄지 경찰 그리고 개헌군도 여기에 점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그 세력들의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법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종 자료들이 다양한 언론 매체별로 그리고 기관별로 상당히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계속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그리고 국가기록원 5.18 기념재단, 도청, 그 외 군사법기관 자료, 각종 시각화 자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절차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그래도 미비하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당시 1980년 5월 당시에 이 건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또 특히 그 당시에 근무했던 영성과 관계자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수소문해서 면담을 해가지고 자료도 확보하고 또 구술 체력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 지금 조사하고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시고 아주 좋은 제보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들이 이제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기초 도면을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확보한 자료들을 전부 이 기초 도면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1980년 5월 27일에 이 6개 동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은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서 중요한 시사점들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국내 사례로는 서대문 형무소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 해외 사례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리고 히로시마 평화공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시사점을 모색하겠습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치면 이제 복원을 위한 기본 구상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27일에 그 건축물에다가 5.18 사건들을 적용해가지고 기본 구상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각종 건축 도면을 시각화해서 이렇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공간에 대한 이해 도모를 위해서 오토캐드, 라이노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생생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구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마스터 플랜 수립입니다. 저희들은 마스터 플랜으로서 193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전남도청 공간을 비롯해 이 6개 동에 대한 변화 양상을 3차원 모델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 6개 동의 내외 모습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3차원 모델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8 민주화 당시 이 6개 동 건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장소별로 3차원 모델링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업 수행 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수 보고 때는 세세하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의 기간 동안 이렇게 11일 간격으로 나누어서 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 15명의 연구진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간략하지만 자, 그리고 저희들 그 추진 체계와 업무 현장을 제가 연구 총괄 책임을 지금 맡게 되고 그 밑에 공동연구원이 4명, 보조원이 양쪽 1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문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지금 제가 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 연구원의 원장으로 있는데 여기에 많은 연구원들과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으로서 간략하게나마 대국민 설명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질의응답 전에 저희 광주광역시 이용석 시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남도청 보건 기본계획 대국민 설명회가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영역을 진행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연구원 방금 전에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김재영 원장님과 연구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5월 어머니들께서 차디찬 바닥 마다하지 않으시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말씀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 옛 전남도청 복원이었습니다. 옛 전남도청의 복원은 역사를 지키는 일이고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불의의 국가 폭력 앞에 시민들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강주 공동체를 지켜냈고 정의를 지켜냈으며 이 땅에 민주화를 피웠습니다. 따라서 5.18의 마지막 항쟁지 내 전남도청을 복원하는 것은 5월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역사적 사명입니다. 나아가 80년 당시 우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게 한 최초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고 온전한 5.18 진실 규명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옛 전남도청이 광주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와 시민들이 격없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며 5월 정신 이에 협치의 모델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광주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역사는 기억되고 기록될 때 힘을 가집니다. 이번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살아남은 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뜻깊은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가 도청 복원에 대한 제 문제가 지지부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 보니까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겠구나 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방금 6개 지역만 말씀하셨는데 그 파운드에 있어서 항쟁 당시의 모든 검 또한 도청 주위의 담장 그리고 가장 도청 주위에서 전투가 심했던 곳이 노동청 그 현장입니다. 그 건너 농촌진흥공사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는 시민군이 지붕에 올라가서 경무와 싸웠던 전투 현장입니다. 그 집이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그 앞에는 많은 자동차가 불타가지고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하나하나 수집을 해서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도청 옆에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 바로 그 옆에 콘센트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에서
수집해가지고 총기를 모아놓던 콘센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이름은 전남 걸스카우트 전남 연맹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복원해 연구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무관 앞에 있었던 그때 당시 희생자에 대한 명단을 내걸었던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시판도 아마 어디 정부 도나 공부실이나 이런 데 모든 사진에 포함되어 꼭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말하면 금방입니다. 그런 저런 점을 보완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도청이 복원되도록, 이 도청이 왜 이렇게 지휘가 됐느냐, 모든 것은 당국입니다. 정부 당국과 시에 의해서 오늘날 지지구되게 됐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과 시는 지원만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영역으로 맡겨가지고 철저하게 조사 연구 앞으로 해가지고 복원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세 가지를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보강을 위해서 상당 부분이 흔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엄밀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게 복원 후에 지금 복원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원 후에 어떻게 쓸 것인지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원 후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운영 주체, 방법, 거기에 대한 연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가 있는지. 저는 복원 후에 이게 박제된 그런 공간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기가 아시아문화 전당이 5개 원으로 돼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청을 복원하게 되면 민주평화교류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한 대체 방법, 또 이 전체 사이트에서 어떻게 이 공간들이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교류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5.18 그 자체가 5.18이 민주인권 평화를 상징한다고 보거든요. 민주평화교류원의 목적하고가 저는 부합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에 논의를 해서 만약에 민주평화교류원을 활용하기가 좀 적절치 않다고 하더라, 그러면 많은 토론을 통해 가서 활용 방안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별도로다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이해했습니다. 현재 6개 쪽에 대한 복원을 저희가 목표로 그 당시 모습을 찾아서 그것을 재현하는 그런 과제를 가장 주로 맡았는데, 6개 도 중에서 전남도청 회의실 그리고 전남도청 본관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과거의 모습들을 찾을 수 있나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100% 찾을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성과들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전남도청 별관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경찰청 본관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남도청 별관은 건물의 절반이 현재 없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전남경찰청 본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3층 건물의 형태가 그대로 있지만 내부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내부에 여러 전시물들이라든지 또 다양한 시설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내부에 철골 구조로 구조 보강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구조 보강의 위치가 기존의 슬래브
이제 건축 전문 용어인데 슬램다 바닥판과 비슷한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전남도청 별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물의 절반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얼마 전 모 언론사를 통해서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이 안에 지하철도 지나가고 지하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TV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구조 전문가라든지 많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례도 찾아보고 또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원의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콘텐츠를 채운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최우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실상 없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공 부실이 없어진 데가 지금 민주회적인 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까지 듣고 어디까지 한 시간. 이 년 만에 내가 썼습니다. 2016년 9월 10일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갑자기 유네스코 아태위원회 사무실이 입주한다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지키는 자리입니까? 누구 맞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형제들이 다 보고 갑니다.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사무실로 하려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가오리가 푹 잘렸습니다. 이 잘림을 극복하고 남미라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 상무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날짜가 바로 10일 되는 날짜가 7일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테네 사무실에다 위치한다는 겁니다. 기업입니다. 그 생각이 야기합니다. 유네스코가 우리 5.18 기록물을 등재를 해주죠. 유네스코가 결국 우리가 막지를 못할 것이다. 그 야비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를 소시키자는 그런 야기한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앞에 청박을 쳤습니다. 그 후로 27일 동안 열심히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시와 우리 시민과 시민사회와 9월 30일 날 앞에서 광주전남 시도민 대책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잘못은 다 잊어버리자. 오늘부터 우리 시작으로 똘똘 뭉쳐서 역사를 지켜내자. 꼭 해내겠다는 다짐도 드렸습니다. 갇혀진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자리에 갇혀주신 우리 교육감님, 동부처님 인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영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용기 인분이 있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9번을 용역을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왜 처리했는가? 경찰청 내에 명령 10일간의 납입 때문입니다. 그걸 놔두고 하니까 안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놔두고 하니까 유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용기 있게 사업을 영역을 맡아주시는 우리 정대학교 산업 우리 정기현 교수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751일째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그러한 여론을 호도하고 시민의 생각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책동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지킬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은 우리 정리할 겁니다. 10일간의 나눌 때 정리되면 우리 농성이랑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시겠죠? 대답 안 하시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약속해 주시고 국무총리님이 약속해 주시고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6개 동안 그대로 복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복원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갖다 필요 없는 건데 왜 자꾸 계속 그러는가? 이쪽에 현재 신조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라를 이루는 민족은 대차에 있어서 역사를 이루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 가르쳐줍니다. 바로 5월의 역사, 이 마지막 항쟁기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촛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촛불 시위의 시발점이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촛불혁명의 발상지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늘이 우리하고 같이 했다. 여러분이 같이 해주신 걸 하늘이 맞추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다시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